당신의 위대한 스타트를 응원합니다. 정확하고 살아있는 법률, 세무, 특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맞춤형 통합 서비스 로픽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사자들의 상큼한 방송 스타사자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스타사자 1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업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진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싫어하는 딴지 세무사 장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전을 좋아하는 변리사 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타사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최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타사자는 변호사님, 세무사님, 변리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세무, 특허, 살아있는 꾸밈 없는 거짓 없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디오 팟캐스트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등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매번 영상 촬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TV나 유튜브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배고픕니다. 정말 배고픕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약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제 약관도 계약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약관은 BM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도에 따라서 이제 같이 좋은 약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 방송에서 좀 못다한 얘기 같은 거는 없죠. 저희가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지금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실행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예, 아까 반장님이 좀 물어보셨던 것처럼 어떤 복붙, 네, 약관에 그냥 복붙하는 경우.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어디서 가져오셨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어디서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이거 이렇게 가져오고 오시면 약간 안 되신다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너무 당당하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우리랑 되게 유사한 업체고 유사한 서비스를 이제 하는 곳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다시 여쭤봅니다. 그럼 그쪽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주춤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좀 뭉뚱그려서 아시겠죠. 네. 그렇죠. 유사하긴 하지만 겉으로 보인 것밖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 복붙을 한 업체가 그 약관을 본인들이 직접 썼는지도 사실은 어디서 또 복붙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조가 누구야 도대체? 무한 복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에 전화해서 네. 약관에 복붙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어디서 복사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동종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히 동일한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뭐 사업 운영 방식, 그다음에 서비스 결제 내용, 회사 내부 상황 등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복붙하시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무책임하게 무조건적으로 복붙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지양해야 될 이제 방식이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참고해서 처음 작성 단계에서는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네이버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네이버 약관을 구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예, 언제든 열람할 수 있고 네네. 제가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랑 비슷한 비즈니스가 있다면 그걸 참고하는 것도 뭐 복붙하지만 않는다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복붙할 때 그 약관 자체에도 만약에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럼 그것도 저작권도 문제가 되나요? 약관의 저작권. 저작권은 사실은 뭐 이게 뭐 저작권이라는 건 창작성이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창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 보통 소설처럼 뭐 창작성이 가미됐다라고 보기에는 뭐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도 저작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크게 뭔가 사업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복붙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러이런 경우에 환불을 해준다든지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사실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구조인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든지 뭔가 뭐를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복붙 얘기 나와가지고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경쟁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경쟁사의 역관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벤치마킹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네가 정말 실질적으로 유사하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BM과 전략을 짰는지를 볼 수 역으로 있잖아요. BM을 추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오. 저 회사의 BM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특허나 디자인 이런 것도 공개된 걸 보고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특허의 취지이기도 하고 은혜가 잘 보고 등록된 특허 잘 보고 잘 피해서 해. 잘 피해서 하거나 더 네. 보완해서 더 좋은 걸 해봐. 약간 이런 게 취지라서 약관을 볼 생각을 못했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제 저희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정말 잘 이루어지려면 약관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약관을 정말 각자 그 업체에서 본인들에 맞게끔 BM에 맞게끔 다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다른 데에서 보고 역으로 추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벤치마킹 했는데 이 회사가 아니야. 도대체 이 회사가 맞는 거야 뭐야? 이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 BM 뽑았는데 업종도 완전 다른 그쵸. 거나. 벤치마킹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너무 웃기다. 강한 생각이 듭니다. 닭이 네. 건강해야 되는지 달걀이 좋아야 되는지. 맞네. 그래서 참 좋은 예인데 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이런 그 구조가 바뀌어야지만 사실은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네. 그러게요. 내가 시작하는 이 스타트업 이 회사를 사랑하는 만큼 좀 BM에도 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주로 나누게 될 얘기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우리 앞서서도 뭐 이제 복사 붙이기 얘기를 좀 농담처럼 나누긴 했는데 실제 현행 많이들 하시는 또 관행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얘기를 나눈 것이고, 자,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자, 이런 분들이 약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한테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어떤 식으로 하라라고 좀 제안을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럼 총 3가지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네, 세 드리도록 가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사용하고 계신 약관을 이제 꺼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아까 항목에 따라서 13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항목들.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체킹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BM의 거래 구조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구멍 찾기 같은 거요. 그렇죠. 네. 구멍 찾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구멍을 메꿔야지만 내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맞춤형 약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회사가 이 약관에 나는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둔 조항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하고 있나 봐요. 그 네. 조항을 빼서. 네. 어떻게 하냐면 회사의 의무가 있고 회원의 의무가 있고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해놓거든요. 저희가 보통 쓰는 계약서랑 비슷한 구조네요. 네, 예. 맞아요.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를 따로 빼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켜야 될 의무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내가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체킹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켜야 될 의무라면 이걸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관리와 어떤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직원들을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실행 방안까지 나와야겠네요. 그 그쵸. 의무를 위해서는. 네네. 네네. 그래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회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보면 클레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객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똑똑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해서 막 컴플레인하고 막 화풀이하고 끊잖아요. 네. 요즘에는 약관 몇 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컴플레인하거든요. 그럼 정말 할 말 없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웃긴 거는 담당자가 그 얘기 듣고 약간 그게 뭐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고요. 그게 두 번째. 네. 네,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약관에서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눈에 띄는 색깔이나 굵고 큰 글씨체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깨알 약관을 써가지고 이제 면피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트렌드가 아니에요. 음. 오히려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도 관리를 잘 하고 고객들도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보험 약관 할 때도 그 중요한 의무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한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별도로 종이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보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약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더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네. 그렇게 좀 도드라지게 돋보이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는 그 고객의 이해관계에 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 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도 그 내용이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고객이 주된 서비스 이용 결정을 좌우하게 할 정도라면 중요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또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네. 기회마다 다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객이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자동차를 주겠다. 아, 네네네. 그러면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자동차를 하려면 거의 종신계약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를 준다고? 이런 파격적인 이러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이런- 경우에 네. 종신계약에 빨간 글씨가 돼 있어야 되는 네, 거네요. 그쵸. 네, 그런 거죠. 그런 근데 감을 자동차에만 잡으시면 빨간색이 되어 있어. 전자 그림 나와 있고. 네. 이런 차 타고 싶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 BM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두드러지게 좀 보여야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게 뭐냐면 돈에 관련된 문제예요. 네. 예를 들어서 환불에 관한 문제, 뭐 서비스 이용 할 때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되는지 결제 대금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고객 입장에서. 네네네. 네. 그렇군요. 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게 실제로 이거 이름도 예쁘게 있어요. 스타트업을 위한 리갈 액션이라고 네.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고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아까 저희가 13회에서 언급해드렸던 한 15가지 정도의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두 번째는 그 큰 긴 약관 중에서 회사의 의무만 좀 빼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표시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 액션이 있으니까 한번 네, 네. 우리 스타트업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거는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제대로 되지 못한 약관으로 회원 가입을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구멍이 많아. 나중에 이제 책임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관을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바꿀 수는 있다 쳤는데 그럼 그 전에 이상한 약관으로 받았던 사용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소급해서 바꿀 수도 있나요? 소급한다기보다는 변경을 하죠. 개정을 할 거예요. 변경 고지를. 네. 개정 고지를 하게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7일 이전에 공지를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한 그런 내용일 경우에 그런 경우 30일 이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공지 절차를 거쳐서 정관이 이제 약관이 개정이 될 거예요. 그럼 그 개정은 사실 이전에 예전 약관으로 가입했던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부칙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관에 보면은 사실 이런 내용도 약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개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라. 그래서 이거 약관 개정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약관 보세요. 약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당연히 개정된 약관도 이전 그 회원한테 적용이 돼야지만 서비스가 굴러가는 거고, 만약에 나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돼요. 거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네. 거부하면 어떻게? 그러면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 거, 탈퇴하는 거죠. 탈퇴하게. 결국 똑같은 거예요. 결국 약간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그러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개별적으로 다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서비스 이익이 그 공지한 그 기간 내에
동의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메일함을 열어보세요. 열어서 약관을 쳐보시면 아마 그 여러 내가 가입했던 사이트에서 보냈던 그런 약관에 대한 개정 고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아마 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그렇죠. 메일에서 제일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 두 가지가 이제 약관이랑 이제 개인정보 약간, 처리에 대한 맞아요. 공지. 바로 삭제. 삭제. 토스. 개인정보 이미 동의했는데 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약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하고, 네. 근데 좀 막연했던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또 추가 뭐 질문 사항이나 우리 세무사님 뭐 질문 같은 거 없으세요? 우리 플랫폼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세무사님도? 저요? 네, 아닌가요? 저번에 뭔가 대단한 서비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같았어가지고. 그거는 그거 남이 만들어 온 거 쓴다는 거 아니야? 제가 그쪽 약관을 읽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 고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유저시군요. 네, 지금 저는 제공자가 왜냐면 아니라. 개발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돈이 드니까 네.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그렇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뭐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거는 대답을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하지 마세요. 뭐죠? 어떤 걸 물어보려고? 이 약관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요? 나도 이거 여기서 궁금하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럼 어디서 얘기해요? 고객한테 직접? 궁금하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저희가 약관을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200 정도 됩니다. 부가세 별도. 근데 당연한 소리. 200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약관을 써서 그냥 약관 다 썼으니까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 모델부터 구멍을 같이 메꾸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한 달 반에서 2달, 길게는 3달까지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여러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크몽이나 사실 이제 크몽 같은 것도 이제 그 크몽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많이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크몽이 유명하고 크몽이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제가 사실 약관을 좀 작성했는데 봐주세요라고 가져온 약관 중에 크몽 약관이 제일 많았어요. 딱 보자마자 이거 크몽에서 가져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옛날에는 아까 카페 24였는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크몽은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 크몽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내용을 좀 파악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적인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계속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겠지만 약관상으로 보면은 일반인이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약관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 구조에 따라서 약간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많아서 약관이 여러 종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비용은 발생하고 기본적인 비용은 이제 그렇게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같이 작성해 드리고 있어요. 그 비용이. 예, 왜냐하면 같이 가야 돼요, 둘이. 그러겠네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두 개가 모순되면 또 더더욱 큰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개인정보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좋네요. 네. 한 큐의 뭐, 해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뭐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덧붙이실 내용이 좀 있을까요?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뭐 제가 한마디? 네네 그러시죠. 네. 왜냐면은 네. 그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제 제공하는 그 스타트업 당사자분들, 대표님을 포함해서 임직원 분들이 약관의 내용을 모르시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관이라는 거 이름이 비슷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정관의 내용도 잘 모르세요.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설립하는 데만 급급하시고 정관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취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이후에 회사가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음. 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내용을 고객이 알기 바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상하지 않나요? 맞네. 네, 나도 모르는데 고객은 알아야 돼. 회원 가입할 때 동의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기. 네. 그렇고 맞네. 만약에 또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죠. 내용을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그렇지. 본인도 약간 다시 읽어봐야 돼.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오늘 방송 이후에 더욱더 크몽 약관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아, 한데. 예, 예, 그럼 하셔도 좋은데 저 크몽 약관 가져와서 거기서 수정한 케이스 한 케이스도 없어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 여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했고 특히 오늘 오랜만에 또 방송 준비해 주신 변호사님 너무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하면 또 한통 좀 쉬니까요. 자주 준비해 주세요. 아, 오랜만에 하지 됐습니다. 마시고. 네, 그럼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스타사자 14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새로운 스타트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알찬 준비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